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오늘은 최근 텀블벅에서 펀딩으로 출시한 렛츠고 투 재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선택과 집중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봐야 하는데 MTS 게임즈 체험회에 참여하여 직접 플레이를 해보았기 때문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펀딩 소개를 하자면 텀블벅 사이트에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펀딩이 완료되면 배송 예정일은 2025년 12월 15일입니다.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펀딩할까 고민하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배송 예정일이 머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렛츠고 투 재팬은 일주일 동안 일본 여행 계획을 짜고, 계획을 다 짰다면 월요일부터 실행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1인에서 4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45분이 어떤 카드를 골라 내 여행 계획에 넣을지 고민하는 시간이라 사실 게임에 익숙해지면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 여행, 더 자세히 말하면 도쿄와 교토를 오가며 다양한 명소에서 활동하는 카드들이 나옵니다. 도쿄는 파란색 카드, 교토는 빨간색 카드로 두 지역을 오고 갈 때 신칸센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열차 토큰이 없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계획 세우는 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카드 놓고 점수 얻기 시스템에 일본 여행은 테마와 카드들의 일러스트가 추가되면서 재미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는 이 게임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일러스트들만 봐도 얼마나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드를 어디에 배치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할 때는 이 일러스트들과 테마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 모든 계획이 끝나고 이제 차례차례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카드 점수를 획득할 때, 그때부터 하나하나 카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짰을까? 내가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라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분이 좋아지는 여행과 빡빡한 일정으로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순간들을 기분 트랙으로 나타내어 좀 더 테마와 시스템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운드 표시 게임판에 의해서 총 18장의 카드가 내 보드판 밑에 올라가고, 각 요일별로 3장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놓이게 됩니다. 보너스로 얻는 카드로 인해 요일별로 4장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2장을 뽑아 1장을 배치하고 1장은 옆사람 더미에 놓는 것을 4번 반복합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넘어가면 옆사람이 준 더미에서 2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4장을 뽑아 2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카드를 넘기는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다시 초록색부터는 1장을 넣고 1장만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장씩 4번, 여기서 2장씩 5번, 여기서 1장씩 4번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내가 안 고른 카드들이 넘어가니까 인터랙션이 생길 것 같지만, 우선 처음 해본 입장에서는 내 계획 짜기 바빠서 그런 것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교토 카드를 넘길지 도쿄 카드를 넘길지 정도의 판단은 했죠. 카드를 놓는 방법은 요일별로 최대 3장까지 놓을 때마다 어느 위치에 놓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장이 모이면 각 요일별로 희망하는 활동과 일치하는 아이콘 개수에 따라 보너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장째 카드가 놓일 수 있죠. 3장의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에 놓인 카드, 저녁 활동 카드 밑에 있는 이 조건을 달성하면 추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고민하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제가 여기 플레이한 판을 보면 여기가 요일별로 희망하는 활동들이고, 이 아이콘에 맞춰서 놓으면 3장째 놓일 때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여기 있는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가며 나오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신칸센 기차 토큰을 놓아야 하는데, 보너스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거기서 점수를 또 얻을 수 있지만, 없다면 이걸 뒤집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최종 점수 138점이 나왔는데 열차 토큰이 없을 때 받는 페널티가 마이너스 2점이라서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점수 계산을 할 때 보면 파러웨이 보드게임이 생각납니다. 월요일부터 진행하고 저녁 활동 카드 밑에 조건들은 그 이전의 여행을 통해서 진행한 이 아이콘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카드 위에 있는 아이콘으로 이 트랙을 전진하게 되고, 전진한 토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하고,
그 옆에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수요일을 여행한다면 이제 월, 화, 수 여행으로 중간중간 기분이 좋아지면 여기를 올리고 안 좋아지면 내리겠죠. 끝까지 가면 점수가 올라가고 다시 중간으로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플레이는 해보지 않았지만 미니 확장, 데이트립으로 새로운 카드와 일요일이 추가되고 패스포트 확장을 통해 각 플레이어들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렛츠고 투 재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금액을 안 봤네요. 단품으로는 1,800원, 방금 소개한 미니 확장을 포함한 금액은 69,800원입니다. 솔직히 들어가려면 미니 확장을 포함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거의 7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5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 구성을 들어갔네요. 솔직히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카드 구성품을 보고 퀄리티와 일러스트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7만원 정도의 게임성인지 생각해보면 자주 플레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여행을 메인 테마로 하고 만든 게임들이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 요소 중 하나로는 많이 등장하는데 딱 이 메인으로 플레이하기에는 테마와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약간 뻔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보드게임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소개하기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가격을 보고 주춤해지는 렛츠고 투 재팬 후기였습니다. 그럼 안녕.